그 친환경 유기농 매장, 두대생협, 한살림, 뭐 행복중심생협 이런데 그래서 저희는 좀 스타트를 친환경 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친환경 그 생협에 거의 전적으로 다 나가다시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협 라인하고 이제 한 10몇 년을 해오니까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소스류 위주로 하다가 2014년도에 이제 낫또를 해보자 해서 또 낫또를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생협에서도 이제 즉석 조리를 해야 된다. 즉석 조리가 탕, 국, 찌개, 덮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좀 하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설비를 작년부터 드렸어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그것도 시대적인 반영인 것 같아요.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점점 더 이제 즉석 조리 쪽으로 많이 간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데 생협에서는 아직 그게 좀 약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뒤늦게 그들도 하려고 했고 저희가 이제 탕국, 찌개, 덮밥류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 친환경 유기농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즉석 식품이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접목시키기가. 근데 그 소스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이거를 유지를 하려다 보면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원치즈에 따라 원치즈 그 제조 방식하고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취지는 생협은 지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직접 만드시는 데에서.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첨가물이나 화학적 보존료나 조미료나 이런 거 일체 넣지 않고 국산 원료하고 가급적 친환경 원료하고 그런 걸 해갖고 이제 소스도 만들고 간편식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조미료 요만큼 넣으면 간단하게 되는 일을 그렇죠. 조미료 그거를 안 넣고 첨가물을 안 넣다 보니까 돌아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미료 한 숟갈을 넣으면 간편하게 저렴한 가격에 제품이 나오는데 그걸 안 넣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멸치도 똥을 빼가지고 맛과 효과를 똑같이 내려면은 원재료들을 다시 원재료들 2차, 3차로 정성을 들여서 가공을 하고 또 그런 원재료들이 먼저 대량으로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베이스 국물을 만들고 그런 공정이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되죠.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조미료랑 틀리게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또 유통기한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 관련 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유통기한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도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분들은 이제 또 생협을 그래서 찾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디 가셔서 한 번씩은 말씀을 하실 텐데 회사 소개가 이렇게 어떤 회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저도 봐온 거는 있긴 있어요. 이거 뒤진 거는 있긴 있는데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면 지금 자료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 일단 저희는 대한민국 생협의 한 축으로서 그 생협 생산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저희 상호가 그렇듯 사랑이 듬뿍 담기고 또 정성을 듬뿍 담아서 그것을 먹는 분들한테 행복을 선사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식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첨가물과 그 조미료나 감미료를 배제하고 또 국산 원료를 친환경 원료를 가지고 이런 식품을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졌고 또 소임이 주어졌고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고. 몇 년째시죠? 지금 2006년도에 시작했어요. 2006년도? 그래서 지금 한 14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뿐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조직원들 간의 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업체로 발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사 뭐 소개랑 같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놓고 회사 자랑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자부심 있고 자랑했다. 사랑과 전성은 그 좋은 원료를 가지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저희 조직원들에 대한 또 뭐랄까요, 교육이나 포용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조직원들 모두가 이 조직에 애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조그만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자가 10년 이상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사를 안산에서 여기 한 30km 되는 거리를 이사 왔음에도 거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그대로 그냥 다시 이어져서 계속 근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직 내부에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그 친환경 식품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친환경 소스를 만들고자 저희가 시도했었고,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친환경 소스를 저희가 생협에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그 생협에서는 일본 제품인 나또를 굉장히 거부시했었는데 저희가 한국적인 나또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생협을 설득해서 생협 최초로 또 저희가 나또로 일본식 청국장인 나또를 공급하게 되었고요. 그 나또 같은 경우에도 그 균이나 또 방식이나 기계나를 100% 다 한국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이 나또를 지금 하고 있는 큰 업체들도 일본균을 사용하고 또 일본 기계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그 안동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한국 그 나또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일본의 기계하고 달리 저희가 한국적인 기계를 만들어서 나또 기계도 한국 기계를 사용해서 모든 걸 다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지만 그러니까 한국적 기계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적? 그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고 뭐랄까요? 그 한국에 있는 기계 업체하고 저희하고 1년간 같이 일본의 기계를 좀 보고 배우긴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 한국에서 만든 나또 포장기 1호가 저희 공장에 있는 기계. 어쨌든 그런 공정이나 기계들은 이제 국산화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또 대화 중에 내용이 있긴 했는데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신 거는 사실 약간 조금 일반 업체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뭐 읽기는 좋긴 한데. 정성인데요. 옛날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인데 식품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물론 좋은 원료, 좋은 기계, 좋은 설비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현장에서 만드시는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좋은 원료도 그 값어치를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구성원 모든 분들께 그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보다도 구성원 분들께도 현장에서 식품을 만들면서 사업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를 어필하기 위해서도 상호를 고민한 끝에 직원들하고 내부 공모를 거쳐서 사랑과 정성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과 정성이었나요? 처음에 2006년도 시작할 때부터 사랑과 정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이제 여자 배우는 지금 잘 알려진 사람인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디 가서 이제 약간 무당인데 그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인가 음식을 먹는데 딱 한참 먹더니 딱 한마디 하는 게 정성이 부족해 딱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음식에는 뭐 어르신들이 그런 손맛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정성이 안 들어가면 이거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원리적으로 어떤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기가 들어간다 어떤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사실 이제 만드는 사람의 그런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먹는 사람도 그게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마음.
시작부터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뻔하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상호 이름이 궁금하지 않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예, 저희가 소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예, 대표적인 거 소스류 한 20여 가지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소스 20여 예, 샐러드 소스류들 한 4-5가지. 그다음에 굴소스, 뭐 돈가스 소스, 그다음에 마요네즈, 케찹, 머스타드 소스, 타르타르 소스, 뭐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만들고 또 액상 조미스프라고 해가지고 국산 콩간장을 베이스로 해갖고 다양한 친환경 야채와 표고, 다랑어 이런 걸 가지고 재래 방식으로 장시간 우려내고 숙성해서 만든 조미 맛간장을 저희는 액상 조미스프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판매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인기 제품으로 판매되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소스류를 전문으로 친환경 소스를 전문으로 생산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낫또류를 생산해서 생협회, 한살림이, 둘의 생협이니, 카톨릭 농민회니, 뭐 행복중심 생협이니 이런 데다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시류에 맞아서 생협이나 그러니까 즉석조리식품이 시중에 너무 많아요. 한국직에 많은데 그 즉석조리식품이 다 진짜 식품 가공업자도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많은 첨가물과 조미료와 화학적 그런 원료들의 집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생협들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즉석조리식품 HMR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조미료나 화학적 첨가물이나 보존료나 감미료를 일체 배제하고 순수의 형태의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그런 정성을 들여서 HMR 시장을 만들어 새로 일구어 가자라는 취지로 지금 신상품이 한두 달 안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신상품은 약간 이제 그 제품에 보면 이제 종류가 있고 가질 수가 있잖아요. 종류는 그러면 소스랑 아까 조미 스프랑 그다음에 나토. 그런 건 기존에 판매하고 있고. 판매하던 거고. 근데 그 각각의 별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새로 그 개발하시는 건 어떤 류로? 그 덮밥류하고. 그다음에 뭐 감자탕이라고 뼈 해장국. 그다음에 김치제육 덮밥. 소고기 불고기 덮밥. 황태 해장국. 완전 조리식품. 완전 조리해갖고 가정에서 데우기만 해서 간편하게 식사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거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여기서 만든 뭐 조미료나 소스 그런 거 들어갈 거잖아요. 조미료는 아니라 저희가 만든 원료들도 여기 있는 소스나 그 제품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가지 이제 완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공정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신경 쓰시겠네요. 커지겠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식품 거의 새로운 분야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 10몇 년간 친환경 소스를 하면서 사실 소스가 굉장히 어려운 품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미료나 첨가물을 안 넣고 보존성도 유지해야 되고 자, 우리가 먹는 된장찌개는 요만한 액에 그냥 그만큼만 감미를 내면 돼요. 근데 소스는 한두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티스푼을 넣어가지고 한 그릇에서 요리를 만들어야 그 맛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연간의 그런 친환경 소스를 만든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다라고 봐서 생협들에서도 그러면 HMR도 사랑과 정성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더라도 이 HMR 시장에서 원체 기성 시장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화학적 첨가물들을 넣어서 너무 뛰어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성을 주장하더라도 그런 제품들과 맛의 차이가 있거나 가격이 너무 업되거나 그랬을 때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갭을 줄여가는 것은 저희들의 일정 부분의 노하우하고 또 저희들의 열정입니다. 저희들의 정성이고 그런 열정과 정성이 모여서 좀 더 힘들고 더디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배제한 제품이 그런 것들
그 덩어리가 된 제품과 비교해서 네. 오히려 그렇죠. 맛이 떨어지지 네. 않는다. 네. 더 맛있다라는 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도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뭐 더 좋은 걸 만든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성품들하고 똑같은 뭐 투자를 해갖고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내보낸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모습대로 하자면. 한편으로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완전히 유기농 식품을 뭐 바꾸냐 마느냐 그런 거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대비 그런 뭐 효용성이나 그런 걸 다 따져야 되잖아. 아무래도 기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무리 좋은 음식 해도 너무 비싸고 너무 투자 많이 들면은 뭐 나만 먹고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이 쉽지 않으신데 요번에 그런 완제품들을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몇 종류 정도 될까요? 대략 새로 하시는 거.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한 네. 15에서 20종류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하시는 거. 첫 시제품은 언제쯤 나올 거예요? 빠르면 한 2달 후에. 그래서 지난달에 생협하고 1차 샘플 테스팅을 했고 이번 달에 2차 샘플 테스팅을 해서 근데 지난달에 했을 때 한 10% 정도만 개선하자 그리고 스타트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2개 제품 정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2달 후면은 힌트를 주시면 2개 제품 어떤? 소불고기 덮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닭게장이라는 거 닭게장? 하나. 그 다음에 뼈 해장국도 거의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그런 3개 제품이 우선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석인데 닭게장은 뻘건 건가요? 허연 건가요? 뻘건 겁니다. 뻘건 거 이렇게. 근데 너무 맵지 않고 아이들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마일드한 닭게장으로 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다는 언제 오셨죠? 2018년 1월 2일자로 입주했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어떠세요? 여기 전국 산다는 기업 환경은 뭐 좀 어려우신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처음에 2018년도 1월달에 왔을 때 이 동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너무너무 외적이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의 직원분들이 다 오시지 못하고 절반 정도밖에 못 왔는데 공장은 그때보다 한 서너 배가 커졌는데 이게 인원은 그래서 너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그 기존에 안산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 와서 기존의 멤버들이 거의 1.5배, 2배로 고생하셨어요. 그것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고생하시는 기간들이 너무 힘들었고 미안했고 죄송했죠. 이제는 그런 게 벗어났고 지금 현재는 이쪽에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차가 없는 분들은 출퇴근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다못해 버스라도 좀 다니면 인근에 계신 분도 예를 들어 서실에서 여기를 출근하려고 해도 같은 서신면인데도 불구하고 자차 아니면 출퇴근이 그렇게 용이치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북산업단지가 이렇게 활성화되었으니까 화성시에서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있는 분들은 못 오더라도 서신면에서 서신면 출근이 연결되는 그런 교통망만 있어도 어차피 이런 길은 갈아타고 오니까 저쪽 서신면 뒤쪽 길은 주택가 쪽으로는 버스가 좀 다니는데 전북 산단 안쪽으로는 거의 안 다녀요. 사실 이제 그 뭐 지역별로 주민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시민도 포함되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근거를 둔 사람도 다 주민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제 화성시가 지금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무상교통도 하고 여기저기 교통망을 늘리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성하면은 그래도 이제 기업에 어느 정도 많은 그 공단도 있고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공단이나 기업들을 위한 그런 교통 편의도 사실은 좀 더 확보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이제 산단을 조성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산단이 또 작지만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주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으니까 좀 화성시 차원에서의 그런 배려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처음 이제 산단 조성할 때도 이제 뭐 도시공사나 그런 데서 처음 여긴 조성하긴 했는데 아마 이제 향후에도 어떤 공단 조성할 때는 이런 교통 편의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여기 그냥
말 그대로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속되게 얘기하긴 여기서 돈 벌어서 딴 데 가서 쓴다 뭐 그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에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세금을 내고 맞아요. 사실 세금은 여기서 내고 어떻게 보면 생활은 또 딴 데 가서 하는 거 꼭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경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 뭐 시민들이 주민세 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떤 법인세나 그런 여기서 나오는 수익 세금을 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 아마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하죠. 네. 더불어서 네. 화성 쪽에 계속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기업들이 화성이 또 원체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는 직원분들의 그런 그 기숙사나 이런 복리 차원의 문제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소규모 업체에서 다 전적으로 하려고 어려우니까 어렵죠. 하다못해 뭐 기숙사를 좀 짓는다 이럴 때 좀 그 시나 도 차원에서의 지원도 좀 특히 전국 사교 단지에서 특히 더 그런 거를 좀 체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기숙사 이제 산단 주변에 이제 기숙사라고 하면 거의 이제 민간에서 그냥 건물 줘서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주는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뭐 사옥을 져갖고 거기서 기숙사를 운영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공장 운영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기숙사가 공장 내에 있으면 특히 식품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위생상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생활하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외부에다 하는데 외부에다가 저희도 지금 룸을 6개를 얻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오고 나서 처음 2018년대에서 방을 계약할 때에는 저거 했는데 이제는 원래 벌써 많이 올리고 있고 이쪽에 입주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보다 한 1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요자가 많으면 자연스러운 그 법칙이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어렵죠. 이쪽에 뭐 기숙사가 딱히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마지막 질문은 이제 지금 앞서 말씀하신 거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사랑가정에서 기업을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는지 그 대표님의 이제 운영 철학이라고 그럴까? 한마디 해주시면. 사랑가정선뿐 아니겠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익을 추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만은 아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와 함께하는 조직원들과 그 조직원들의 복리와 또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복리와 행복이 다시 사회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을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이 한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흥기업 이부 국가라고 그런 마인드로 사랑가정성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